대통령 집무실에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그 전에도 그 대접견실에 왔다 갔다 하셨는데 마지막에 대접견실에 나와서 앉으신 게 22시 14분 07초로 실황조사서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1분여 있다가 조기용 장관이 들어오고 또 22시 16분 10초경에 오영주 장관이 마지막으로 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22시 18분 31초에 퇴실을 해서 계엄을 선포하러 내려가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날 상황이 국무위원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온 것은 맞지만 지금 그 단일 안건에 대해서 지금 거의 2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그 지금 국무위원 중에 김영원 장관을 빼고서는 뭐 대부분 다 만류하거나 반대하거나 뭐 침울해하거나 뭐 이런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의사 표현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먼저 입실을 해서 천각을 막 다투는 상황이었고 10시부터 해야 되는데 의사 정도수가 안 찼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영주 장관이 또 기억하는 것은 또 증인이 70년 그걸 다 한 것 물거품 만들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걱정하신 이야기도 또 들었다고 하시고 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은 기다렸다가 그 오영주 장관이 왔을 때부터 국무회의가 성원이 됐다고 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2분 넘게 2분 한 20초 가까이 계셔서 이야기하고 증인도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내려가신 것 같은데 이 객관적인 상황은 어렴풋하지만 기억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저는 그 기억이 없고 제가 그런 말한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그 마지막에 계엄 선포하러 가시기 전에 대접견실에 나와서 한 몇 초 정도 있다가 나가신 걸로 기억하시나요? 그게 나중에 제 동료 공무원들 얘기 듣고 CCTV를 보고서 확인한 거니까. 그거 보지 않은 그 증인의 기억. 왜냐하면 저는 저 서서 얘기하고 나가신 걸로 나가신 기억을 걸로 했다니까요. 한 몇 초 예. 정도로만 기억하시는 건가요? 한 몇십 초 정도 됐겠죠. 그 정도로만 기억.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아예 알겠습니다. 지금 더 이상 뭐 늦출 수 없다. 그다음 뭐 네, 그런 다른 얘기가 질문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뭐 마치고선지 아니면 전인지 국무위원 몇 명이 원형으로 모여가지고 그 국무회의가 성립한 거냐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증인께서는 국무회의 인정 못한다라는 취지로 언급하셨을 때 피고인은 증인이 판단하실 일이 아니라 국무회의 성립과 성립이 아닌 것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사법부에서 사법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어폐가 있으실 때 그것밖에 기억을 못하는. 그거 못하네. 피고인은 지금 국무회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면 이거는 법원이 판단하거나 사법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증인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신 것만 이야기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런 기억은 없고요. 제가 어폐가 있으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답변으로 한 것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러면 우리가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엄 선포도 그 때문에 30분 정도가 늦어졌는데 국무회의가 아예 없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그래서 취지로. 제가 심의라는 거를 그렇게 심의의 법적인 의미를 그렇게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제 나름의 주장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은 국무회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면 이제 사법적인 판단을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증인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 아침 10시경에 김한수 의정관이 왔을 때에도 피고인이 김한수 의정관에게 국무회의인지 여부는 법원 하여튼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 워딩은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보죠. 저는 하여간 구체적인 건 오히려 저보다 다른 공무원이 그렇게 진술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걸 나중에 특검 조사 받을 때 알았는데 다른 국무위원들이 옆에 서 있다가 저하고 이 장관님하고 나눈 대화를 저도 기억 못하는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뭐 김용현 장관도 한마디 하셨다는데 저는 김 장관도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장관님하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국무회의에 한 아까 50여 차례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1년 반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되지만 계엄 선포 시까지만 하면 2024년 1월 달에 임명되셨기 때문에 한 50여 차례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증인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표시한 것 그것이 의사록에 기재되거나 뭐
뭐 한 것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국무회의 안건으로 반대해서 기록된 건 기억나는 없습니다. 건 없으시죠? 국무회의 규정은 혹시 증인 알고 계시나요? 국무회의 규정에 보면은 뭐 몇 차 국무회의인지 또 안건의 안건 번호의 부여라든가 개회 선언을 해야 되는지 폐회 선언을 해야 되는지 뭐 의사병원을 꼭 갖고 와야 되는지 국무회의 장소를 어디로 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은 전혀 없고요. 중요한 정책 법령안에 대해서만 미리 의안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위께서 아까 개회 선언, 폐회 선언도 없었고 의사봉도 없었고 뭐 이런 부분은 국무회의 성립 요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회의록도 없었고 네, 회의록은 나중에 만드는 것이고요. 제안 설명도 없었고요. 네. 주무부처에 뭐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고 문건 배포되고 뭐 이 하여간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법령안이 아니라 주무부처 자체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그냥 그 위기 상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라든가 뭐 이런 뭐 폐해 선언 뭐 안건에 대한 뭐 사전 설명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 안 뭐 하시나 보죠? 법률 규정을 제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서 취한 행동이 아니고요. 저희 당시의 판단이 절차적 실제적으로 하자가 있는 회의였다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제 반대 의견을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총리님이 그러면 각자 입장에 따라서 견제하는 걸 하고 정리합시다. 네, 그래서 그렇게 끝난 얘기를 거로 저는 하시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증인의 판단은 그냥 몇십 초 정도 대통령이 서서 이야기하고 나가셨던 그 기억에 의존한 국무회의 성격에 대한 판단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다른 국무위원들이 늦게 도착해서 뭐 제대로 상황 파악할 기회조차 시간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런 짧은 회의였기 때문에 그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국무위원들에게 그러한 의견 개진은 고사하고 이 들을 청취하고 이해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있고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2시간 전부터 이제 총리 또 증인 또 최상목 장관 또 다른 여러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대통령의 입장이나 어떤 태도라든가 미리 준비한 상황 등을 보면 그 완고한 그 상황을 꺾거나 할 겨를 여지는 전혀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게 의미가 없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게 어렵기 반대를 때문에 한다 막지를 하더라도. 못한 거죠. 예. 자, 변호사님 여기 지금 네. 계속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하시죠. 예, 다 제가 좀 물어보셨나요?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저기 특검 측 질문 때문에 제가 조금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그 혹시 그 장관의 서명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 서명을 받아 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상상하기는 어려운 거죠. 아니 제가 진술을 검찰 진술에서도 했지만 그게 나중에 절차적 하자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좀 했다라고 제가 그러니까 저기 진술했습니다. 그 취지는 네. 국무회의에 내가 반대하는 의사 표명을 위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신데 네. 그거를 갖다가 그 서명을 한 걸 갖다가 어디는 출석부에 쓰고 어디에는 저 국무회의 그 내용에 찬성한 걸로 쓰고 막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런 뭐 공문서 위조겠죠. 그런 일이 네, 있을 수 알겠습니다.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그 75항 2항 관련해서 예. 간단하게 짧게 한번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빨리 마무리하시죠. 예. 증인께서는 그 지난 그 한덕수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진술을 하신 거를 보면 이제 피고인이 이 개헌과 관련해서 이제 뭐 대통령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 게 거의 없다. 거의 피고인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뭐 특별히 반대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계속 이제 진술을 하고 증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CCTV를 보면 이제 21시 25분경에도 대통령이 나오셨을 때 피고인이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확인이 되고 또 21시 14분경에도 또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도 확인이 되고 21시 51분경에도 대통령이 나오자 그 피고인이 또 일어나서 대통령을 말리는 장면도 확인이 되고 이런 장면들이 여러 장면들이 확인이 되는데 증인은 이 부분이 전혀 기억에 없으신 것인가요? 제가 제 진술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집무실에서 제가 도착하기 이전에 이 장관님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이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는 제가 알 수 없다. 그게 진술의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제가 도착해서 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집무실에서의 대화는 저하고 대통령님과 총리님 사이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말씀을 드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접견실로 옮겨서는 서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자세로 시간을 보내고 처음엔 사실 뭐 대화라기보다는 좌절감 때문에 허탈감으로 그냥 축 처진 상태로 앉아 있었고요. 총리님이 몇 마디 하시면서 그냥 걱정을 공유하는 정도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총리님이 집무실 들어갔다 나오신 이후로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서 계속 그걸 체크하고, 그런 상황에서 상황 점검하는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수시로 상황 점검하는 몇 번의 그 출입이 있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다시 뭐 접견실에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눈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특별히 다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지, 다른 대통령님과 단둘이 있는 자리나 어떤 상황에서 장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들은 적이 없다고 단정하시는 것은 제 생각을, 제 말을 잘못 오해하시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검사님도 다 물어보셨네. 예, 저기